안녕하세요.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집합건물법에. 근데 이 관리위원이 되면 뭘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관리위원이 되면요, 딱히 무슨 일을 맡아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힘을 좀 써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해소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위원은 어떻게 뽑을까요? 법적으로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을 두는 건 필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위원이나 관리위원회는 우리 건물에서도 한 번 더 보자 라는 결정이 있어야지 생깁니다. 그 근거를 흔히 관리규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규약에서 내부 규정에 담기는데 이 규약을 통해서 몇 명을 뽑겠다, 또 어떻게 선출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됩니다. 관리규약에 근거만 있다면 선거구를 여러 개를 두고 각 구역별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관리위원회 구체적인 임무는 뭘까요? 여러분이 관리위원이 되신다면 제일 먼저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 곳곳의 운영 실무를 책임을 지지만 그 결정 과정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살피는 건 바로 관리위원회의 몫입니다. 예컨대 건물 수선이나 예산 집행 같은 큰 사안의 경우에는 우리 건물 입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것을 늘 체크를 해야겠죠. 관리인 혼자 너무 강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적절하게 상호 견제하는 셈입니다. 또 건물 내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졌지? 또 이 공사는 누구 허락받고 진행한 거야? 같은 이런 이슈들이 생길 때 관리위원들이 나서서 회의를 열고 또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관리위원으로 선출되신 분 중에서 관리위원이 되면 영향력이 커지나요? 또 이렇게 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이 한층 커지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짓는 시설, 이런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이런 관리업체가 제대로 일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이런 화두를 던질 수도 있으니까 꽤 보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해져요. 같은 집이나 상가에 사는 사람들의 자산 가치나 생활 편의가 걸려 있으니까 신경 쓸 게 점점 많아지죠. 또 관리비를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또 공사를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살피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회의록도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예산이나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이끌어야겠죠. 관리위원이 된 다음에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마지막으로 관리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인 자세는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표하는 것은 관리인이죠. 그렇다고 서열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관리인은 관리인의 역할이 있고 관리위원은 또 관리위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와 소통해야 할 내용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회의가 끝나면 결정 사항을 구분 소유자들과 공유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알리는 태도를 가지는 게 좋겠죠. 직책 이름이 의장, 감사, 총무처럼 이렇게 달라 보여도 법적으로는 모두 한 명의 관리위원으로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관리위원 활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나도 이거 좀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